전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제외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카톡을 자꾸 보내나요? 보고 싶다고 하나요? 갑자기 전화를 걸고 자기 얘기를 하나요? 느닷없이 집 앞을 찾아오나요? 나를 아직 못 잊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다시 만나자고 하면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도망가고 또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흔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이별 후 전 여친이 보이는 이중적인 행동, 나를 자꾸 찾으면서도 내가 조금만 다가가려 하면 바로 도망가 버리는 이중 모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재회 확률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재회 바이블 영상이나 카페와 블로그의 칼럼만 읽어도 충분히 혼자서도 재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걸 다 퍼드리고 싶어요. 숟가락 야무지게 잡으시고 이제부터 잘 받아드시기예요. 아참! 꼭꼭 씹어 내 것으로 소화시켜 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먼저 이별 직후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진정 재회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때 멘탈을 잡지 못하고 성급히 관계를 확정지으려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마음을 다 보여줘버려 상대에게 더 이상 궁금증을 유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만큼은 이거 재회 바이블에서 말한 이중 모션이구나. 상대가 지금 마음이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것이군. 하며 똑똑하게 상대의 행동을 역이용해서 결국 나에게 다시 만나자고 상대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별 후 상대방이 흔히 보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입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과 관련된 사진을 SNS에 그대로 두거나 나와 추억이 있었던 장소나 물건을 등장시킨 새로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너가 생각나고 연락을 보내보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힌트를 보낼 테니 어서 나에게 연락해. 그렇다고 해서 꼭 재회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아직 나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줘.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며 나를 벌써 다 잊었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싶어서 나를 떠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필 뮤직입니다. 평소에 노래 설정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올린다면 이 역시 그리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나치게 신나는 노래나 사랑스러운 가사나 제목의 곡을 올리거나 의미심장한 메시지의 노래 제목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신호를 주는 경우는 제 상담 데이터 상으로는 여자분이 헤어지면 자존심이 크게 상했거나 자존심이 센 성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SNS 염탐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SNS를 자주 확인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팔로우를 끊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술을 마시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회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때 나 역시도 같이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다음날 상대에게 연락을 내가 먼저 보내고 카톡을 하며 내 마음을 다 보여줘 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겹지인을 통한 안부 확인입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여러분의 근황을 물어본다면 이 또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심심할 때 호기심에 내 카톡 프사를 염탐 정도만 하지 겹지인을 통해 내 귀에 이야기가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거든요. 실제 재회하신 남자 내담자분이 선연락하기 전 상대가 겹지인을 통해 내담자의 근황을 물어봤다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상대에게 선연락을 보낼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했고 이때 상대는 나에게 마음이 있다 보니 자존심을 세웠지만 마음을 잘 풀어줘서 재회에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호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져 재회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SNS 활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만히 계시고 간간히 카톡 프사에만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스토리로 여지와 가능성 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음표나 느낌표가 없는 무난하고 담백한 어조로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적극적이지도 그렇다고 소심해 보이지도 않도록 아주 건조한 어조로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계속 던져주세요. 상대방에 관한 이슈, 겹친에 대한 에피소드, 뜬금없는 질문 등 상대방이 카톡 미리 보기로 마지막 내 멘트를 읽었을 때 흥미를 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절대 길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 연락할수록 상대방의 궁금증과 아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는 카톡 핑퐁이 며칠에 걸치더라도 합쳐서 세어봤을 때 최소 10번은 되고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거나 나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와 함께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안하세요. 여러분, 이별 후 재회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내 스스로 그리고 제3자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나의 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여자 심리에 대해 더 잘 파악하게 되어 연애 능력을 향상시킨 후라면 재회는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재회 바이블은 절대 재회만을 위한 솔루션을 드리지 않아요. 상대에게 더 이상 내가 아쉽지 않도록 여유와 자신감을 가져 재회가 알아서 따라오는 것, 재회를 할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연애와 재회에서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재회 바이블을 만든 이유입니다. 비록 타 업체에서 상황을 망치고 오시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나에 대해 상대의 부정적 인식이 더 커져버렸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이고 나 자신을 깨고 환골탈태할 각오가 기꺼이 되어 있다면 재회 그까짓 거 어렵지 않거든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또 봅시다.